이번 주말 미 전역에 강력한 겨울 폭풍이 예고됐습니다. 기록적인 한파가 예보되면서 16개 주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항공편 수천 편이 취소됐습니다. 한인 인구 비중이 높은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영장 없이 단속을 시행하는 모습이 잇따라 목격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아이스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대와 연방요원 사이의 충돌이 계속되면서 지역 상권이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쇼핑몰에서 난폭 운전을 하던 차량이 전복됐습니다. 운전자와 해당 장면을 촬영하던 행인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했고 제지 과정에서 총격으로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전직 올림픽 스노보더 라이언 웨딩이 수년간의 도피 끝에 대규모 마약 밀매 혐의로 멕시코에서 체포돼 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의 6개월 및 9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변치 않는 신념과 열정, 리차드 호프만. Life is full of trouble. Whenever you need my help, I will be there. 신념을 실천하는 사람을 믿습니다. UCLA 법대 1250만 불 초대형 승소, 천재그룹 멘사 회원.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3일 첫 소식입니다. 이번 주말 사상 최대 규모의 겨울 폭풍이 예보되면서 수십 개 주가 재난 대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16개 주에서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수천 편의 항공편이 취소됐습니다. 김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얀 눈보라가 시야를 가로막고 도로는 거대한 빙판으로 변했습니다. 오늘 콜로라도와 뉴멕시코주를 시작으로 주말 동안 텍사스와 뉴욕, 메인주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 적게는 6인치, 많게는 1피트가 넘는 폭설이 예보됐습니다. And you look at that and half the country's population is going to see some sort of winter weather impacts. 이번 겨울 폭풍은 미전역 34개 주를 강타하면서 미국 인구 절반 이상인 주민 2억 3천만 명 이상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체감온도 화씨 영하 40도에 달하는 재앙적 겨울 폭풍에 사태가 심상치 않자 메릴랜드와 뉴욕 등 16개 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재난 대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This is a very dangerous combination of heavy snow and extreme cold temperatures. And the risks are so intense that as I'm standing here right now, I'm declaring a state of emergency. 일부 주에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비상대응 체계 가동을 위해 주방위군 대기 명령이 내려졌고 도로 결빙과 정전 피해 방지를 위해 특수 인력이 동원됐습니다. And then we also have National Guardsmen who are on standby with equipment at the ready at their armories that are 4x4 and with winches and things like that so that they're more able to move. 기상 악화로 항공기 운항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 항공편 취소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내일 운항 예정이던 항공편의 19%를,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17%를 취소하면서 현재 2,300편 이상이 결항됐습니다. 특히 텍사스주 댈러스 포트워스 국제공항은 60%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이 겨울 폭풍에 대비해 비상식량과 난방연료를 구비하고 실내에 머무를 것을 권고하면서 곳곳에서 생필품 품귀 현상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We have a lot of deliveries that's coming that's going to bring us extra milk, extra eggs, extra water to make sure that we maintain the in-stock for the customers. 텍사스와 조지아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생수와 식료품 등을 사재기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며 마트 진열대가 텅 비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A lot of milk was missing, not the milk I buy, so thank goodness. Eggs, ramen noodles. 기상당국은 빙판길 사고 주의와 함께 외출 자제를 권고하는 한편 수도관 동파나 정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한랭 질환 예방을 위해 방한용품을 구비하고 난방을 점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동준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플러튼 한인 밀집 지역에서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영장 없이 단속을 시행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레딧과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서 무장한 아이스 요원들이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아파트 단지 내부를 단속하는 모습이 목격됐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주민들은 영장 제시를 요구하며 단속을 거부하거나 요원들을 뒤따르며 항의하는 등 집단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플러튼 지역 학부모들은
어제 초등학교 인근에서 총기를 소지한 사람이 주택가를 넘으며 도주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상황에서도 경찰이 학교 봉쇄나 긴급 알림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IS의 단속 작전을 지원하는 듯한 모습이 목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이는 통상적인 총기 위협 대응 절차와 맞지 않으며 지역사회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렌지 카운티는 한인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많은 한인 가정과 자영업 종사자들이 거주하고 있어 한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격화되면서 도심 상권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미네폴리스 다운타운 협의회는 최근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 요원의 총격으로 30대 여성 르네 니콜 굿이 숨진 이후 도심과 사우스 미니애폴리스 일대를 중심으로 대규모 시위와 연방 요원들과의 충돌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파로 시민들의 외출이 급격히 줄면서 지역 상권 매출은 최대 8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고 도심 지역 역시 매출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원들도 잇따른 시위와 단속으로 인한 충돌을 우려해 출근을 꺼리면서 인력난까지 심해지고 있고 결국 임시 휴업을 선택하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사업체도 늘고 있습니다. 지역 상인들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가 다시 떠오른다며 이번 주말은 물론 추가 시위가 예고돼 있어 단기간 내 상권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미네소타주에서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어린아이를 체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미네폴리스 인근 컬럼비아 하이츠에서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유치원에서 돌아오던 5살 남자아이를 아버지와 함께 체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겁에 질린 아이의 모습과 함께 당시 요원들이 아이를 이용해 다른 가족들을 체포하려 했다는 주민과 학교 관계자들의 증언이 이어지며 어린아이를 단속에 이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또한 해당 가족은 에콰도르 출신으로 2024년 12월 텍사스 국경에서 정식으로 망명 신청을 한 뒤 법원 출석에도 성실히 임해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Because they entered lawfully through the CBP-1 program. And this family was not eluding ICE in any way. They were following all the established protocols, pursuing their claim for asylum, showing up for their court hearings, and posed no safety, no flight risk, and never should have been detained. 반면 국토안보부는 아버지가 아이를 두고 도주했고 여러 차례 어머니에게 아이를 인계하려 했지만 거부당했으며 결국 아버지 요청대로 아이와 함께 연행한 것이라는 엇갈린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번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아이스의 단속 방식을 비판하며 새로운 이민 단속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ICE should be abolished and something should be reconstituted so we have immigration enforcement, but it is so beyond repair at this point where you have secret, untrained, unvetted, masked agents killing people, barging into American citizens' homes without warrants, stopping people on the street, demanding papers. 아이는 현재 아버지와 텍사스 이민세관 단속국 시설에 수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인주 포틀랜드의 한 도로에서는 합법 체류자였던 남성이 연방 요원들에게 체포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 요원들이 흑인 남성을 차량에서 내리게 한 뒤 붙잡았고 남성이 자신은 교도관이라고 외쳤지만 체포를 강행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에 대해 컴벌랜드 카운티 셰리프국은 해당 남성이 합법 체류자며 교정청에서 훈련받은 신입 교도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체포 당시 연방 요원들이 차량의 문을 열어놓고 시동도 켜놓은 채 현장을 떠났다며 대응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자신을 교도관이라고 수차례 밝힌 남성을 무시한 채 강압적으로 체포했다며 아이스의 과잉 단속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쇼핑몰 주차장에서 벌어진 몸싸움이 총격으로까지 번지면서 최소 3명이 다쳤습니다.
세크라멘토 카운티 셰리프 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 30분쯤 풀턴 애비뉴와 헐리웨이 교차로 인근 주차장에서 35살 용의자 앤트윈 페이스와 25살 아비온 스펜서 그리고 14살 소년이 탄 차량이 난폭 운전을 하다 전복됐습니다. 사고 차량에서 내린 스펜서와 14살 소년은 사고 장면을 촬영하던 남성 행인에게 화를 내며 폭행을 가했고 휴대전화를 빼앗았습니다. 이어 용의자들은 또 다른 여성이 촬영 중인 모습을 발견해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주변 시민들이 제지에 나서면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됐습니다. 경찰은 14살 소년이 제지하던 시민을 향해 총격을 가해 한 명이 중태에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one person injured by gunshot. We have one injured from the actual vehicle accident, another one injured in a fight. 2 subjects are now detained. 총격 당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에서도 총탄 자국이 확인됐으며 소방대원들은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즉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격 직후 용의자들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도주했지만 경찰은 K9 경찰견을 투입해 인근 주택가에서 모두 검거했습니다. 당국은 목격자 진술과 현장 증거를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미국 사업권 매각 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틱톡은 트럼프 행정부가 설정한 틱톡 매각 시한을 하루 앞두고 틱톡의 미국 사업부를 오라클과 사모펀드 실버레이크가 주도하는 컨소지엄에 넘기는 합의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지난 2024년 4월 연방의회가 이른바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키면서 불거진 논란이 약 2년 만에 미국 정부의 요구대로 마무리됐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틱톡의 모 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의 지분은 19.9%로 축소되는 반면 오라클과 실버레이크, 아랍에미리트의 투자사 MGX는 각각 15% 지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새롭게 설립되는 틱톡 미국 법인은 미국 내 데이터 보호와 알고리즘 보안, 컨텐츠 관리 등을 전담하는 독립법인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이사회 과반은 미국인으로 구성될 전망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일기 행정부 시절부터 틱톡의 미국 내 사업 확장을 국가 안보 문제로 견제해왔으며 지난해 9월에는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이 소유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전직 올림픽 스노우보더 라이언 웨딩이 대규모 마약 밀매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에 출전했던 라이언 웨딩이 미국과 캐나다로 수십 톤의 코카인을 밀반입한 혐의로 멕시코에서 체포돼 어젯밤 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웨딩은 수년간 국제 마약 조직의 수장으로 활동했으며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청부살인과 증인 살해 지시, 별도의 마약 범죄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수사국은 앞서 웨딩을 10대 지명 수배자 명단에 올리고 최대 1,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건 바 있으며 현재까지 조직 관련 공범 36명을 체포하고 추가 검거를 위해 2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웨딩은 약 10년간 멕시코에 숨어 지내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최근 몇 주간의 협상 끝에 멕시코시티의 주재 미국 대사관에 자진 출두한 뒤 미국으로 이송됐습니다. 현재 웨딩은 캘리포니아주에 구금 중이며 다음 주 연방법원에 첫 출석할 예정입니다. 연방교통안전청 TSA가 2025년 한 해 동안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적발된 최악의 물품 순위를 공개했습니다. TSA는 지난해 전국 공항 보안 검색 과정에서 적발된 가장 위험하고 이례적인 물품 10가지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1위는 지난 5월 아이다호주의 보이시 공항에서 위탁 수화물 검사 중 발견된 파이프 폭탄 모형이었으며 실제 폭발물은 아니었지만 외형상 폭탄과 유사해 공항 보안이 한때 긴장 상태에 놓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위에는 여성의 속옷과 바지 안에 숨겨 몰래 반입하려던 거북이가 선정됐고 허리띠에 숨긴 면도날과 마약으로 가득 채운 신발 등도 뒤를 이었습니다. TSA는 이번 순위 공개가 공익 캠페인의 일환으로 유머를 곁들여 승객들에게 보안 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환기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총기와 폭발물은 물론 파충류 등 생물의 기내 반입 역시 엄격히 금지된다며
조금이라도 애매할 경우 짐을 싸기 전 반드시 TSA 규정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예비 주택 구매자들을 위한 2026 드림 포올 주택 구매 설명회가 LA와 오렌지 카운티에서 잇따라 열립니다. 시더스 리얼 에스테이트는 20% 다운 페이먼트를 지원하는 캘리포니아 주정부 보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융자 상담부터 사전 자격 심사까지 주택 구매 전 과정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부동산과 융자 전문가들이 참석해 참가자 개개인의 재정 상황에 맞춘 1:1 상담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실제 주택 구매 가능 여부와 함께 필요한 준비 절차를 구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시더스 리얼 에스테이트 측은 높은 다운페이 부담으로 내 집 마련을 망설여온 한인들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현실적인 주택 구매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LA 설명회는 오는 24일 오전 11시 올림픽 블러버드 3400번지 2층에서 열리며 오렌지 카운티 설명회는 31일 오전 11시 소스몰 7층에서 진행됩니다. 조국 혁신당과 합당하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안에 당내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명계 최고위원들은 회의에 전원 불참했고 민주당 초선 의원들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다음 달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충북 진천 선수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는 7명의 최고위원 가운데 4명만 참석했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에 반발한 이현주, 황명선, 강득구 최고위원이 항의의 표시로 참석하지 않은 겁니다. 정 대표는 갑작스러운 합당 제안으로 놀라고 당황한 분들이 많다며 사과했습니다. 여러 가지 불가피성과 또 물리적 한계 등으로 사전에 충분히 공유해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습니다. 정 대표의 사과와 해명에도 민주당 내 여지는 계속됐습니다. 회의에 불참한 최고위원 3명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 대표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진짜 통합을 말하려면 그 방식부터 진짜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통합을 위해서라도 정청래식 독단은 이제 끝나야 합니다. 최고위원들조차 합당 발표 직전에야 통보를 받았다면서 정 대표의 독선적 당 운영을 문제 삼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청래 대표의 공식 사과, 재발 방지 대책, 합당 제안과 관련한 진상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 28명은 절차적 정당성 없는 독단적 합당 추진을 반대한다며 정 대표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본격적인 합당 논의에 들어갈 예정인데 민주당 내 반발을 의식한 듯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합당 문제는 단지 의석의 합 이렇게 보는 공학적 관점이 아니라 비전과 가치의 합 이렇게 문제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 비전과 가치의 합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합당이 안 되는 거고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을 두고 당내 파열음이 점차 더 커지면서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신천지의 정치 개입 의혹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대선 과정에서도 신천지 장로 500명이 새누리당에 입당했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나왔는데요. 당시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두고 새누리당 대선 캠프 실세들이 폭로를 막기 위해 총출동했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18대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둔 지난 2012년 12월 16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당시 새누리당 서병수 선대본부장이 한 남성을 만납니다. 신천지를 탈퇴한 이 남성은 신천지가 새누리당에 깊숙이 잠입했다고 털어놓습니다. 장로가 전국적으로 500여 명이 넘습니다. 그 사람이 다 들어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집단 입당의 배후로 이만희 총회장을 지목했습니다. 장로라고 그분이 이제 신천지 이제 이만희 교주 측근입니다. 이분이 이제 장로를 통해서 그 새누리당 가입 당원을 이제 쓰게끔 했죠. 추천을.
그래서 그 장로들은 거의 다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만희 교수가 지시를 해서 본인 허락 없이 입당 원서를 내고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 새누리당 당원증을 보내가지고 이에 앞서 유정복 당시 직능총괄본부장도 이 남성 일행을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사실은 당원에 가입된 것을 내가 봤었어요. 서로 확실하고 거기에는 이 참모니까 그걸 한 것이 지시되는 건 100% 사실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이게 지금 대선이 3일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폭발력이 있다. 저는 인정을 한다니까요. 대선판을 뒤흔들 초대형 이슈였지만 전 신도 측은 폭로를 멈추는 대신 이만희 교주의 비위 수사를 조건으로 걸었고 입막음에 급급했던 캠프 실세들은 대선 승리 이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저는 무책임하게 약속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이제 정치를 하고 있는 현역 정치인이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이런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이 우리 총무님이 생각하는 대로 바로잡아지도록 그렇게 하겠다. 교단의 지시로 기획 입당이 이루어져 특정 후보와 정당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지 즉시 수사가 필요했던 사안입니다. MBC 뉴스 김건우입니다.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캠프 측은 신천지의 조직적 입당 의혹의 폭로를 막기 위해 전방위로 움직였습니다. 앞서 본 캠프 실세들뿐만 아니라 이른바 그늘 속 실세로 불리던 한 인사도 확인서란 각서까지 써주며 입막음에 나섰습니다. 이승현 기자입니다. 18대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둔 2012년 12월 16일 또 다른 인사가 입당 의혹 폭로를 준비하던 신천지 전 신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확인서라고 쓰인 자필 문서 한 장이 작성됐습니다. 정의 구현 차원의 신천지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협조하겠다고 쓰여 있습니다. 확인자로 적힌 이름은 이영수. 친윤 최대 외곽 조직으로 알려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회장으로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는 그늘 속 실세로 통하던 인사였습니다. 신천지의 새누리당 기획 입당 의혹을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른바 각서를 써준 겁니다. 한번 인연을 맺었으면 끝까지 가야지 뭐. 아무튼 도와주실 거죠? 그럼 당연하지. 내가 공동이 했어.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또 의리 하나 지키니까 좀 와서. 이씨뿐만이 아니라 새누리당 대선 캠프 유정복 직능본부장, 서병수 선대본부장도 이들을 만나 사진을 찍고 폭로를 막기 위해 회유했습니다. 우리 총무님이 생각하는 대로 바로잡아지도록 그렇게 하겠다. 대선을 코앞에 앞둔 바쁜 상황에서 대선 캠프의 실세들이 총출동해 입막음하려 했던 의혹. 그러나 대선 이후 폭로를 무마하는 대신 받은 확인서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전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대선이 끝나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덮였던 신천지의 조직적 입당 의혹은 10년여 만에 정당 이름을 바꾼 채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북한의 무인기를 무단으로 날려보낸 30대 오모 씨에 대해 실제 정보사가 포섭한 공작 협조자가 맞다고 군 당국이 인정했습니다. 국방부와 군경, TF는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습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수차례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보낸 혐의를 받는 30대 오 씨는 지난해 4월 온라인 매체 2개를 차렸습니다. 북한 내부 동향을 다루는 NK 모니터와 국제뉴스 전문의 글로벌 인사이트였습니다. 그런데 무인기 사건이 터지자 오 씨가 매체를 운영하는데 정보사 공작금 1,000여만 원이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무인기 사건에도 정보사가 개입한 거 아니냐는 의혹으로 번지자 군 당국이 정보사와 오 씨의 관련성은 일단 인정하고 나섰습니다. 군 관계자는 국회의원실 보고를 통해 오 씨를 공작 협조자로 포섭해 공식 임무를 맡겼다면서 가장 신문사를 차려 오 씨에게 언론사 직함을 주고 향후 활용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무인기를 날려보내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조사 중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보사 관계자는 공작을 총괄한 건 기반 조성 사업단장 오모 대령이었다며 그 위에 있는 100여단장에게만 공작 사업을 보고했고 사령관에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군경 합동조사 TF는 오 씨 등 관련자 3명을 출국 금지하고 무인기는 물론 정보사의 공장용 언론사 지원에 대해서도 위법성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국내를 대상으로 하진 않잖아요. 이거를 지시했다면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가 되는 거고 가담했다면 뭐가 되겠어요? 정치 관여죄가 되겠죠. 군 당국도 이번 사건에 관여한 정보사 오모 대령에 대해 자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2026년 아스테바 헬스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메디케어 가입자라면 치과 비용도 걱정하지 마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플랜은 연체대 3,560불까지 치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올해부터 시니어 메디켈의 자산심사가 다시 적용됩니다. 2024년과 2025년에는 자산 기준이 한시적으로 폐지되었으나 올해 1월 1일부터는 개인 13만 달러, 부부 19만 5천 달러를 초과할 경우 메디켈 자격에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과 차량 한 대는 제외되지만 은행 예금, 주식, 머니마켓, 그리고 양도성 예금 증서, 즉 CD는 모든 계산 대상 자산에 포함됩니다. 특히 은퇴 이후 비교적 안전한 금융자산으로 여겨져 CD를 보유한 시니어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면 된다는 이야기도 들리지만 이러한 방식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무계획한 증여는 증여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메디켈 자격 심사 과정에서도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CD를 해지해 현금으로 인출한 뒤 여러 계좌로 나누어 보관하더라도 메디켈에서는 이를 모두 합산해 평가하므로 자산 기준을 피하는 방법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자산을 단순히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성격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메디켈 제도에서는 자산과 소득을 구분해 평가하므로 자산으로 계산되지 않는 영역으로 합법적으로 이동시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선불 장례비, 치과 안과 치료, 보청기와 같은 의료 목적 지출은 허용되며 욕실 손잡이 설치나 미끄럼 방지 공사처럼 주거 안전을 위한 주택 개조 비용도 인정됩니다. 금융상품 중에서는 즉시 지급연금, 저희가 스피아라고 하는데요. 이 상품이 대표적인 대안으로 활용됩니다. 즉시 지급연금은 일시납으로 가입한 뒤 즉시 매달 연금을 지급받는 구조로 정부에서는 이를 자산이 아닌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CD는 언제든 인출과 해지가 가능해 자산으로 계산되지만 즉시 지급연금은 중도 해지나 현금 인출이 불가능해 자산에 대한 통제권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연금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일시납으로 납입하고 가입과 동시에 지급이 시작되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형태여야 합니다. 일정 기간 이후에 받는 이연연금, 저희가 디폴드 애뉴어티라고 하는데요. 이 연금은 여전히 자산으로 계산되므로 구분이 필요합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 70세 시니어가 보유하고 있던 CD 자금을 즉시 지급 연금으로 전환하면서 매달 1,200달러 이상의 연금을 지급받게 되었고 이 중 70%인 840달러는 원금 반환으로 간주되어 소득에서 제외되었으며 360달러만 소득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이 시니어는 이미 소셜연금 약 1,000달러를 받고 있었으나 총 소득이 2,400달러가 아닌 1,360달러로 산정되어 메디켈 소득 기준인 1,801달러를 초과하지 않아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동일한 자산이라도 구조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시간적 여유입니다.
2025년에 이미 메디케어 갱신을 마친 수급자의 경우 다음 갱신 시점 전까지는 자산을 정리할 시간이 있습니다. 불안하다는 이유로 급하게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본인의 나이와 소득 구조, 가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전문가 상담에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월 23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